안녕하세요. 고등학교 졸업과정 기출문제 한국사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인데요. 기억에 들어갈 유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써요. 우리 박물관에 이제 갔는데요. 손으로 체험하는 청동기 시대라고 했어요. 우리 청동기 시대, 이 대표적인 유물이 뭔지를 여러분들은 이제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기억의 모형 만들기, 그 다음에 두 번째 비파형 동검 모형 만들기라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에는 비파형 동검이 있죠. 비파형 동검. 비파 모양으로 생긴 동검이다라고 해서 비파형 동검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럼 기억에는 뭐가 들어갈지 한번 볼까요? 선지를 1번 고인돌이 있고요. 2번에 칠지도, 3번에 혼천이, 4번에 팔만대장경. 정답은요? 바로 고인돌이죠. 네. 이 고인돌은 우리가 어떻게 생겼죠? 고인돌은 이렇게 생겼죠?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예, 군장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것. 바로 이게 고인돌이죠. 자, 칠지도는 뭐죠? 칠지도? 예, 칠지도는 요거는 백제하고 외의 교류 관계를 보여주는 유물이죠. 백제하고 외의 교류 관계를 보여주는 유물입니다. 현재 1번에 보물로 돼 있죠. 혼천이는 시험에 자주 언급되는 단어는 아닙니다. 요거는 세종대왕 때 제작된 걸로 이제 추정되고요. 요 혼천이는 천체를 관측하는 것이죠. 천체 관측. 그래서 시간을 계산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팔만대장경 있죠. 팔만대장경은 이것이 언제 만들어진 것이죠? 고려시대죠. 고려. 몽골 항쟁에서 만들어지죠. 고려 몽골 항쟁 때 어디서요? 강화도에서 제작된 것이죠. 2번 문제 봅니다. 기억에 들어갈 국왕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했죠. 평양으로 천도하여 남진 정책을 추진함. 백제의 수도인 한성을 함락하고 한강 유역을 장악함이라고 있어요. 우리 이 왕을 물을 때 요즘 많이 묻는 단어가 바로 요거라 그랬어요. 평양천도, 그리고 한강 유역을 장악함이라고 했죠. 고구려를 백제의 수도인 한성을 함락했다 그랬죠. 바로 고구려의 왕을 얘기합니다. 고구려의 왕. 1번에 광종, 2번에 정조, 3번에 문무왕, 4번에 장수왕. 정답은요? 바로 장수왕이죠. 장수왕은 고구려의 왕으로서 우리 고구려에서는 광개토대왕과 더불어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왕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한강 유역을 차지했다. 1번의 광종은 어떤 왕이죠? 광종은 고려시대 왕이죠. 고려시대 왕이고 광종은 과거제를 시행하였다. 그렇죠? 또 뭐 있어요? 노비안건법. 노비안건법. 정조. 정조는 조선이죠. 조선. 시험에 많이 나온, 조선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왕 중에 하나입니다. 정조. 그래서 규장각도 있고요. 규장각. 수원화성도 있죠. 수원화성. 문무왕. 문무왕은 삼국 통일을 완성한 신라의 왕입니다. 자, 3번을 보시겠습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입니다. 신문왕의 업적이라고 해서요. 국학 설립, 그 다음에 기업, 구조우소경 체제 정비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신문왕은 최근에 많이 물어보고 있고요. 보통 신라 중대 이렇게 안 물어보고 좀 신문왕으로 많이 물어봅니다. 국학이 뭐죠? 국학은 교육기관, 그렇죠? 교육기관. 구조우소경은 요건 지방제도죠. 요 지방제도고 요거는 교육기관이고. 자, 그럼 이 신문왕 때의 업적이 어떤 것이 있는지 1번에 노구 폐지, 2번에 별기군 창설, 3번에 장영영 설치, 4번에 경국대전 완성. 정답은요? 바로 노구 폐지죠? 노구 폐지입니다. 노구 폐지. 예. 자, 노급이라는 게 뭐죠? 우리 노급을 좀 설명하고 가죠. 노급이라는 것은 신라 귀족한테 주어지는 토지를 얘기하는데요.
자, 귀족한테 토지를 준다는 것은 너 가져라 이렇게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뭘 주는 거라고요? 소유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수조권이라는 걸 지급한다 그랬어요. 수조권이 뭡니까? 조세를 받는 권한, 세금 받는 권한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강남의 땅을 너 가져라 이렇게 하면은 강남에서 나오는 세금을 그 A라는 관리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수조권이에요. 근데 노급은 그 수조권에다가 강남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강남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는 거죠. 징발권까지 준 것이 바로 노급이에요. 그래서 이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귀족들이 농민을 막 지배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이 노동력 징발권을 없앰으로 인해서 왕권을 강화시켜가는 겁니다. 자, 별기군이 언제 일어나죠? 별기군. 별기군은 서양식 신식군대죠. 개화기 때 나타나는 부대입니다. 별기군. 그 다음에 장용용. 정조의 친위부대예요. 친위부대. 그 다음에 경국대전. 경국대전은 이거 뭡니까? 조선의 기본법정. 조선의 기본법전이요. 그래서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시험에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4번) 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인물입니다. 고려 11대 왕인 문종의 넷째 아들이다. 해동천태종을 창시하고 해동천태종 요걸 창시했어요.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라 하였다라고 했죠. 자, 청태종을 창시한 이분이 누구냐? 1번에 김구, 2번에 의천, 3번에 신채호, 4번에 이차돈. 정답은요? 바로 의천이죠. 의천이라는 분입니다. 고려시대 승려. 자, 김구 선생님은 어떤 분이에요? 뭐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김구 선생님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분이죠. 그렇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분. 신채호라는 분은 우리 일제강점기의 민족주의 역사학자죠. 이차돈이라는 분은 시험에 이렇게 자주 언급되는 분은 아닌데 그 법흥왕 때 신라 법흥왕 때 그 불교 공헌을 위해서 순교한 분입니다. 순교하신 분이 바로 이차돈이죠. 이차돈. (5번) 봅니다. 기억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외교로 거란의 침입을 극복한 서희라고 있어요. 거란은 고려의 송과의 관계 단절을 요구하였다. 고려가 이를 거부하자 거란은 고려를 침략하였다. 이에 고려의 서희는 외교담판을 벌여서 외교담판을 벌였다 그랬어요. 그렇죠? 거란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약속하고 그 대가로 압록강 일대의 기역을 확보했다. 그 확보한 곳이 어디냐 이거죠. 1번에 대마도, 2번에 우상국, 3번에 청해진, 4번에 강동육주. 정답은요? 바로 4번이죠. 강동육주. 강동육주. 대마도는 이건 일본 땅이죠. 쓰시마섬 얘기하는 거예요. 대마도. 우상국은요. 우상국은 울릉도 얘기하는 거죠. 울릉도. 요거는 신라의 지증왕 때 우상국은 신라 땅으로 복속이 되고 그 이후로 우리는 이제 고려 조선을 거쳐서 계속 우리가 울릉도 독도를 지배하게 되죠. 청해진은 우리 통일신라 시대 누가 있었어요? 장보고. 장보고라는 인물이 청해진을 설치해서 해상무역을 장악하죠. 그래서 장보고까지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6번) 봅니다. 밑줄 친 기억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입니다.
중종은 훈구를 견제하고자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을 등용하였다. 조광조는 유교적 도덕 정치를 강조하며 개혁을 추진하였다. 조광조의 개혁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인데요. 봅시다. 1번에 당백전 발행, 2번에 현량가 실시, 3번에 산미증식계획 추진, 4번에 정동행성 이문소 폐지. 정답은요, 바로 현량과를 실시한 것이죠. 현량과라는 것은 이게 뭡니까? 조광조는 과거 시험이 관리를 선발하는 시험으로 적절치 않다라고 봤어요. 왜? 똑똑한 사람을 뽑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인물을 뽑는 것이 관리를 뽑는 건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현량과라는 것은 과거 시험을 대신해서 추천에 의해서 관리를 선발하는 그러한 제도를 얘기합니다. 자, 당백전. 이거 어디서 나오죠? 당백전? 흥선대원군이죠. 흥선대원군이 그 경복궁을 중건할 때 그 많은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고액화폐를 발행한 것이 바로 당백전입니다. 산미증식계획 1920년대 일제의 경제수탈을 얘기하죠. 4번에 정동행성 이문소 폐지. 이문소 폐지. 누구죠? 고려 공민왕이죠. 공민왕. 우리 고려 공민왕은 시험에서 잘 언급되는 왕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7번) 봅니다. 다음 대화 내용에 해당하는 제도입니다. 토산물로 내던 곡물을 이제부터 쌀, 옷감, 동전 등으로 납부해야 한다네. 게다가 집집마다 내던 것을 토지 면적에 따라 부과한다고 하더군 라고 했어요. 자, 이 내용은 뭐죠? 토산물 내던 것을 뭘로 낸다고요? 쌀이나 옷감, 동전 등으로 낸다라는 것이 이제 핵심이죠. 그렇죠? 그리고 토지, 집집마다 내던 것을 뭐라고요? 토지 면적에 따라 내게 한 이 법이 뭐냐 이거죠. 1번에 대동법, 2번에 방공령, 3번에 전시가, 4번에 치안유지법. 정답은 바로 대동법이죠. 대동법이에요. 대동법은 바로 토산물을 쌀로 내게 한 것이 바로 대동법이고요. 토지 면적에 따라 내게 함으로 인해서 가난한 농민에게는 세금을 면제시켜주고 토지를 가진 지주들에게 세금을 부과시킨 것이 바로 대동법이에요. 우리 대동법에서는 이거 언제 시행이 된다고요? 광해군 때부터 시행된다는 것도 잘 기억해 두십니다. 광해군 때부터 시행된다는 거. 방공령. 방공령은 이게 뭐죠? 방공령? 방공령은 요거는 곡물 유출 금지령을 얘기하죠. 방공령은 말 그대로 곡물을 방어하자 해서 곡물 유출 금지령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1번으로 곡물이 나가는 것을 막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시과. 전시과는 고려 토지제도죠. 고려 토지제도. 치안유지법. 치안유지법은 일제강점기에 만든 법이에요. 1925년에 만든 법입니다. 일본 애들이 그 사회주의자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지만 사실상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는데 많이 사용한 것이 바로 치안유지법이에요. 그 토산물을 쌀이나 옷감, 동정도로 납부하게 한 것이 뭐라고요? 대동법이다 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십니다. 8번 봅니다.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에 시행되었던 정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이렇게 했어요. 기역의 척합의 건립, 리은의 호포제 시행, 디귿의 회사령 폐지, 리을의 훈민정음 창제. 뭐죠? 척합의 건립. 요거죠, 요거. 그 다음에 호포제 시행. 정답이 바로 1번입니다. 1번. 자, 척합의는 언제 건립된 거죠? 척합의는 신미양요 이후에
서양하고의 대화는 반대한다. 서양하고는 싸워야 된다라고 해서 뭐라고요? 대화를 배척한다라는 내용의 비석이죠. 신미양요라는 것은 미국이 강화도 침범을 얘기하죠. 그 이후에 만든 것이 바로 척합의. 호포제는 뭐죠? 호포제는 군포라는 게 뭐예요? 조선시대 군대에 들어가는 대신에 면포를 내므로 인해서 1년간 면제받는 것이 바로 군포인데 그 군대 가는 사람들은 농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농민 말고도 양반에게도 같이 부과시킨 것이 바로 호포제. 그래서 잘 기억해 두십니다. 디귿의 회사령 폐지. 회사령은 1920년에 폐지됩니다. 1920년. 일제는 1910년대 후반에 급속도로 산업화 도시화되면서 자본이 막 성장해요. 그래서 그런 자본을 우리 한국에다가 심어놓기 위해서 회사령을 폐지해서 회사들이 마구 들어옵니다. 훈민정음 창제는 당연히 아시죠? 세종대왕. 그쵸? 세종대왕. 9번 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조선이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불평등한 조약이다. 그렇죠? 요게 이제 핵심이죠. 바로 최초의 근대적 조약, 불평등 조약이다. 부산의 두 개 항구의 개항과 조선 연해에 대한 측량권 및 영사재판권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있어요. 그래서 연해에 대한 측량권, 그 다음에 영사재판권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 핵심이죠. 자, 1번에 텐진조약, 2번에 훈요10조, 3번에 강화도조약, 4번에 한미상호 방위조약. 정답은요? 바로 강화도조약이죠. 시험에 항상 많이 나오고 있는 조약입니다. 그렇죠? 조약 중에 제일 많이 나온다고 보면 돼요. 왜요? 최초의 근대조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강화도조약은 항상 뭐가 중요하다고요?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십니다. 1번의 텐진조약은 저거는 이제 갑신정변 이후에 그 청나라하고 일본이 맺은 조약입니다. 자, 2번에 훈요10조. 훈요10조는 이거 누가 한 거예요? 고려 태조 왕건이 한 것이죠. 후손들에게 남겨준 유훈입니다. 한미상호 방위조약. 이거는 6.25 전쟁의 정전협정 이후에 체결되는 미국과 한국 간의 조약을 얘기하죠. 10번 봅니다. 가상일기의 내용과 관련 있는 사건으로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1894년 우리는 전주성을 점령한 후 정부와 전주화약을 체결하였고 정부로부터 패전개혁을 약속받았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보면 뭐라고요? 전주성 점령도 있고 전주화약 체결도 있고 그렇죠? 패전개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1894년 일본군이 경복궁을 침범하여 내정을 간섭하고 있다. 우리는 나라를 위해 다시 힘을 뭉쳐 외세를 물리쳐야겠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일본군의 경복궁 침범 이것이 또 두 번째 2차 봉기의 원인이 됩니다. 1번의 예속논쟁, 2번의 동학농민운동, 3번의 물산장려운동, 4번의 원종과 애노의 난. 정답은요. 바로 동학농민운동이죠. 네. 동학농민운동도 항상 요즘 시험에 나오고 있는 문제죠. 그렇죠? 동학농민운동은 전라도 고부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백삼봉기가 이제 제1차 봉기로 가죠. 황토영과 황룡천 전투에서 승리한 농민군은 그 여세를 몰아서 전주성까지 점령한 이후에 정보군과 전주 화약을 통해서 전주에서 대화를 통해서 패전개혁을 약속했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그 일본군이 청나라군이 동학농민을 진압하러 들어온다는 것을 이제 알고서 일본군이 들어와서 청일전쟁을 벌인과 동시에 경복궁을 점령하고 갑오개혁을 단행하자 동학농민군이 일본을 몰아내기 위해서 서울로 북상하죠. 그래서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맞닥뜨리게 되는데 아쉽게도 여기서 패배를 하면서 동학농민운동은 실패로 돌아가죠. 그죠? 자, 1번의 예손논쟁. 저건 뭐죠? 전 붕당에서 나오는 거예요. 붕당. 예손논쟁은 붕당 정치에서 나오는 거예요.
붕당 정치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그 왕대비의 상복 기간을 몇 년을 입느냐 놓고 싸운 것이 바로 예성 논쟁입니다. 물산 장려운동 이거 언제 일어나는 겁니까? 1920년대. 그쵸? 1920년부터 일어나서 국산품 애용운동이죠. 국산품 애용운동. 원중과 에노에나는 신라 말에 일어나는 농민봉기입니다. 신라 말에 일어나는 농민봉기예요. 항상 이제 우리 신라말, 고려말, 조선 후기 이렇게 항상 말기에는 농민봉기들이 일어난다는 것도 하나 염두에 두시면 좋습니다. 11번 봅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입니다. 독립협회의 활동인데요. 독립문 및 독립관 건립하고 강연회 및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기억이 뭐가 있느냐라는 거죠. 1번에 탕평책 실시, 2번에 만민공동회 개최, 3번에 수선사 결사, 4번에 22담로의 왕족 파견. 정답은요. 바로 만민공동회 개최죠. 만민공동회는 바로 이제 그 독립협회가 뭐 있어요? 자주국권, 자유민권, 자강개혁을 주장하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근대의식을 고취시키죠. 그때 이제 만민공동원에서 온 백성들이 모여서 연설회 하자, 같이 회의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종로에서 집회를 갔습니다. 이게 바로 만민공동이에요. 자, 1번의 탕평책은 저 어디서 나오죠? 탕평책? 영조하고 정조 때 실시되는 것이죠. 탕평책은 뭐라고요? 고륙의 인재를 등용하는 거. 이게 바로 탕평책. 고륙의 인재를 등용하는 거예요. 수선사 결사는 고려죠. 누구예요? 진을. 진을 대사가 그럼 뭐 있어요? 그쵸. 바로 조계종을 창시한 분이에요. 조계종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고려 후기가 되면은 그 불교가 자꾸 세속화되니까 원래 종교의 모습으로 돌아갑시다라고 하는 신앙 정화운동으로 보는 것이 바로 수선사 결사. 22담로의 왕족 파견이라고 했는데 22담로 누구죠? 네, 백제. 무령왕. 백제 무령왕의 그 지방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12번) 봅니다. 다음 내용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1번은 1930년대 침략 정책을 확대하면서 한국인을 일본으로 동화시키는 민족 말살 정책을 시행하였다라고 있어요. 민족 말살 정책을 시행하였어요. 그렇죠? 그럼 한번 봅시다. 1번 당으로 유학을 떠나는 승려, 2번 유신체제에 저항하는 시민, 3번 황국신민서사를 암송하는 학생, 4번 몽골과의 강화를 반대하는 삼별초. 이렇게 있죠? 정답은요. 바로 3번이죠. 황국신민서사를 암송하는 학생. 3번이 정답입니다. 자, 우리 황국신민서사를 암송하는 학생이 바로 1930년대 민족말살 정책에서 나오는 거고요. 또 뭐가 있어요? 여기에 관련된 것들 한국어라든지 한국어, 그 다음에 한국사, 교육 금지도 있고요. 또 뭐 있죠? 1번씩 성명을 강요했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민족말살 통치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1번에 당으로 유학을 떠나는 승려. 이거 언제일까요? 요거는 통일신라 시대. 통일신라 시대. 가장 대표적인 이제 승려가 의상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의상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요. 유신체제에 저항하는 시민이었어요. 우리 유신체제라고 하면 언제죠? 1970년대. 70년대. 박정희 정부죠. 박정희 정부. (4번에) 몽골과의 강화를 반대하는 삼별초. 이 삼별초 항쟁은 유명하죠. 그쵸? 고려죠. 고려.
13번 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명성황후 시해 사건과 단발령이 원인이 되어 발생했고요. 유인석, 이소웅 등 반일 의식을 가진 유생충이 주도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뭐예요? 명성황후 시해 사건. 그 다음에 단발령. 이거죠?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뭐죠? 을미사변. 단발령이 있었던 개혁은 을미개혁. 이렇게 되는 거죠. 1번에 병자호란, 2번에 을미의병, 3번에 무신정변, 4번에 분화로도운동. 정답은 바로 을미의병이죠. 의병에 대한 문제였어요. 자, 1번의 병자호란은 청이 조선을 침입한 사건. 그쵸? 3번의 무신정변은요. 고려에서 일어난 그죠? 무신들의 반란이죠. 그 다음에 분화로도운동. 요거 뭐하고 관련있어요? 분화로도운동. 문맹퇴치. 그쵸? 동아일보에서 전개한 것이죠. 우리 이제 을미의병이 지금 문제로 나왔는데 의병에 대해서 조금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의병 한정에 대해서 조금 정리해 볼게요. 의병은 세 차례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을미의병이죠. 을미의병. 이 을미의병은 이제 원인을 잘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했던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라던가 그 다음에 단발령. 요것이 이제 원인이 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을사의병이 있죠. 을사의병. 을사의병은 을사늑약 때문에 일어났어요. 그렇죠? 을사늑약은 외교권이 박탈당한 거죠. 자, 을사의병에서는 잘 물어보는 것이 의병장이에요. 의병장. 의병장은 누가 있냐면 최익현이라는 인물이 있고 신돌석이라는 인물이 있죠. 최익현은 양반의병장, 신돌석은 평민의병장. 그래서 특히 신돌석 평민의병장도 자주 시험에 언급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이제 정미의병이 있어요. 정미의병은 요거는 이제 고종의 강제퇴위하고 고종 강제퇴위하고 그 다음에 군대 해산. 이 두 가지가 원인이 돼서 일어난 의병이죠. 그 이후에 이제 13도 창의군이 만들어져서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합니다. 근데 실패하죠. 1번이 너무 화력이 세서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 의병항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것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14번 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923년에 경남 진주에서 조직되어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철폐를 주장합니다.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 철폐를 주장했고 다른 사회운동단체와 연대하여 항일운동을 전개한 이 단체가 뭐냐라는 거죠. 1번에 별무반, 2번에 신민회, 3번에 화랑도, 4번에 조선형평사. 정답은 4번이죠. 조선형평사. 조선형평사. 요거를 우리 뭐라 형평운동이라고 합니다. 형평, 저울처럼 평등한 세상이 되자라고 해서 형평운동이 펼쳐지는 것이죠. 자, 1번에 별무반. 별무반은 여기 뭐죠? 별무반은 고려시대 나오는 거죠. 고려. 고려 여진을 정벌하기 위한 특수부대. 신민회. 신민회는 교육과 산업에 앞장섰던 애국계문 단체고요. 해외에다 독립운동기지 건설을 만들어서 신흥 강습소라는 걸 세웠다 그랬어요. 나중에 이거는 신흥 무관학교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3번의 화랑도. 화랑도는 뭐죠? 신라의 청소년 수련단체.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5번 봅니다. 기억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기억의 활동 내용.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표준어를 제정했고요. 우리말 큰사전 편찬을 시도합니다. 라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뭐라고요? 우리 한글을 지키려는 노력했구나 라는 것이 우리가 보이죠. 보입니다. 자, 1번에 근우회, 2번에 수신사, 3번에 조선어학회, 4번에 신흥무관학교. 정답은요. 바로 조선어학회죠. 우리말을 지키려고 했던 단체. 그죠? 네. 자, 1번에 근우회. 근우회는 여성단체예요. 우리 시험에서 일제강점기 여성단체 그러면 근우회 묻는 거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근우회는 그 1927년에 창설된 신간회랑 같이 활동하는 여성단체예요. 그 다음에 수신사. 수신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강화도 조약 이후에 일본에 가는 사절단이죠. 외교사절단입니다. 외교사절단, 수신사. 신흥무관학교. 신흥무관학교는 바로 좀 전에 봤었죠. 신민회가 만든 독립군 양성하는 학교죠. 독립군 양성하는 학교예요. 16번 봅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입니다. 기억의 기념영화 콘티라고 있어요. 나주역에서 일본인 학생이 한국인 여학생을 희롱하자 한일 학생 간의 다툼이 벌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간회가 진상조사단을 파견합니다. 여기서 한일 학생 간의 다툼이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신간회가 진상조사단을 파견한다. 신간회 지원이 있었다라는 것도 시험에 많이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1번에 임술농민 봉기, 2번에 제주 4.3 사건, 3번에 7.4남북 공동성명, 4번에 광주학생 항일운동. 정답은요. 바로 4번이죠. 광주학생 항일운동. 이게 정답이죠. 1번에 임술농민 봉기는 저거 언제 일어납니까? 이거 세도정치기 일어나는 거죠. 세도정치 시기에 일어나는 것이 임술농민 봉기예요. 제주 4.3 사건. 제주 4.3 사건은 그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면서 일어난 거죠. 여기 1948년에 일어난 거예요. 4월 3일 날. 1948년 5월 10일 날 총선거를 통해서 남한만의 단독정부가 이제 수립되려고 하자 반대했던 것이 바로 제주 4.3 사건입니다. 7.4남북 공동성명. 이거 언제 나오는 거죠? 1972년에, 그쵸? 박정희 정부에서 하는 거예요. 박정희 정부에서 하는 것이고, 남북의 최초 합의문이죠. 최초 합의문이에요. 그래서 통일에 대한 3대 원칙을 세우죠. 통일에 대한 3대 원칙을 세운 것이 바로 7.4남북 공동성명을 얘기합니다. (17번) 봅니다. 기억에 해당하는 운동입니다. 박정희 정부는 1970년부터 농가 소득을 올리고 낙후된 농촌을 근대화하여 도시와 농촌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자 기억을 실시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농촌의 근대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 정부, 이때 있었던 사건이 뭐냐 이거죠. 1번에 3.1운동, 2번에 새마을운동, 3번에 교조신혼운동, 4번에 금모으기운동. 정답은 새마을운동이죠. 새마을운동. 2번이 정답이죠. 2번이 정답이에요. 새마을운동. 자, 1번의 3.1운동은 뭐죠? 3.1운동은 1919년에 일어난, 그쵸? 민족 최대의 독립운동이었다. 그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3.1운동. 교조신혼운동은 동학농민운동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동학의 교도들이 이제 동학의 교세가 점점 날로 확장이 되자 그 동학을 세웠던 최재우가 처형당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주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교조신혼운동입니다. 요거는 뭐라고요? 동학하고 관련돼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돼요. 4번의 금모으기. 이거 언제 하는 거죠? IMF. 그렇죠? IMF
그래서 이제 벗어나기 체제에서 하는 거죠.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전국적인 금모으기 운동을 펼쳐집니다. 18번 봅니다. 기억에 해당하는 시기에 들어갈 사건입니다.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뭐가 있었고 1940년에 한국군이 창설됩니다. 자, 한국 광복군이 창설되는 요 시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 거죠. 봅시다. 1번에 규장각 설치, 2번에 서경촌도 운동, 3번에 쌍성총관보 공격, 4번에 국민대표회의. 정답은요? 바로 4번이죠. 국민대표회의예요. 4번. 자, 국민대표회의는 뭐냐면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제 만들어졌지만 그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은 그 미국 대통령한테 위임 통지서를 보내요. 탄원서를 보내요. 그래서 한반도에서 일본을 몰아내고 미국이 한반도를 통치해달라 이런 위임 통지서를 보내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이제 간부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승만을 이제 탄핵에 대한 얘기랄까,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지금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서 국민대표회의를 개최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렬돼요. 왜냐면 창조파하고 개조파로 나눠지면서 창조파는 조직을 다시 구성하자, 다시 만들어버리자라고 했지만 개조파는 지금의 조직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일부 사람들의 문제니까 일부 사람만 바꾸자라고 주장을 하면서 서로 옥신각신 이제 서로 의견이 맞지 않자 결렬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20년대, 30년대까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이 좀 저조했다가 이제 1940년에 한국광복군을 창설하면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할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규장각. 저 규장각은 누가 하는 거죠? 이 규장각? 정조죠? 정조의 권력의 핵심이자 도서관. 그 다음에 서경촌도 운동. 누구예요? 네, 고려의 묘청. 그쵸? 묘청. 쌍성총관보 공격. 고려 공민왕이죠? 고려 공민왕. 공민왕의 반원개혁 정책 중에 하나죠. 19번 봅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입니다. 1번이 태정관 지령으로 조선의 영토로 인정한 섬이야. 대한제국은 칙령 제41호를 공포하여 이 섬이 우리 영토임을 명백하게 밝혔어 라고 했어요. 1번이 나오고 섬이 나오고 그쵸? 이 섬이 우리 영토다. 이 섬은 뭔지 아시겠죠? 1번에 독도, 2번에 강화도, 3번에 검은도, 4번에 제주도. 정답은 바로 독도죠? 독도. 1번과 항상 연관되어 있는 섬은 바로 독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시험에 강화도는 물어보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강화도는 첫 번째 그 몽골 항쟁에서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어요? 강화도 조약이 있죠. 여기서 이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병자호란 전에 정명호란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때 조선에서 강화도로 가서 거기서 이제 대응을 합니다. 검은도는 그 영국이 불법 점령했던 곳이에요. 갑신정변 이후에 이 영국의 불법 점령이 있었던 곳이에요. 영국은 러시아의 남하를 막겠다고 해서 3년간 검은도를 불법 점령한 적이 있습니다. 제주도는 우리 한국사에서 이렇게 물어보는 곳은 아닙니다. (20번) 봅니다. 기억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6.25 전쟁 전개 과정입니다. 북한군의 남침으로 시작을 해서 기억이 있었고 일사후퇴 정전협정이 체결되죠. 자, 여기서 이제 북한군의 남침 이후에 일사후퇴가 뭐죠? 일사후퇴는 우리가 서울을 3일 만에 뺏겼지만 다시 이제 북진을 통해서 서울을 되찾고 그 다음에 평양과 압록강까지 진출했는데 중국군의 개입으로
51년 1월 4일 날 다시 서울을 빼앗겨요. 그게 바로 일사후퇴죠. 그 이후에 옥신각신 지금 현재 그 휴전선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정정협정까지 체결하는 것입니다. 자, 1번에 귀주대첩, 2번에 명량대첩, 3번에 안시성 전투, 4번에 인천 상륙작전. 정답은 바로 4번이죠. 인천 상륙작전. 항상 우리 그 6.25 전쟁에서 나오면 인천 상륙작전 아니면 바로 일사후퇴예요. 그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서울을 수복하는 계기가 되죠. 귀주대첩은 언제 일어나는 거죠? 귀주대첩? 요거는 이제 고려, 그쵸? 고려시대, 예. 거란의 3차 침입 때, 예. 바로 강감찬이 거란의 10만 대거를 물리친 사건이 귀주대첩. 명란대첩은요? 이건 이순신 장군이 한 거죠.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 그 다음에 안시성 전투. 요거는 고구려하고 당나라하고의 전투입니다. 고구려 당나라의 전투. 당나라 황제 눈에 화살을 꽂은 전투이기 때문에 눈 한자에 화살시자 안시성 전투. 그렇죠? 이게 있습니다. 21번 봅니다. 다음 내용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건이에요. 1960년 자유당 이승만 정부는 이기붕을 부통령에 당선시키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투표함 바꿔치기, 개표 조작 등의 부정을 행하였다라고 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뭐죠? 부정선거. 부정선거와 관련돼서 일어난 사건이 뭐냐라는 거죠. 1번에 아간파천, 2번에 4.19 혁명, 3번에 카이로 회담, 4번에 홍경래의 난. 정답은 바로 이거죠. 4.19 혁명이 4.19 혁명. 그래서 이 부정선거로 인해서 결국 이승만은 하야하게 되고 우리는 대통령제가 아니라 내각 책임제 정부로 정부도 바뀝니다. 그렇죠? 자, 1번에 아간파천. 저기 뭐예요? 아간파천은. 아간파천. 고종이 아간이 뭐죠? 러시아 공사관.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기는 거죠. 여기 아간파천.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김. 카이로 회담. 카이로 회담은 1943년에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회담인데 이게 뭐죠? 최초로 한국 독립을 약속한 회담이래. 그쵸? 한국 독립을 약속한 국제회담이다라는 거. 4번에 홍경래의 난은 언제 일어나는 겁니까? 홍경래의 난은 세도정치 시기에 일어나는 대표적인 농민분기죠. 세도정치 시기에 일어나는 농민분기예요. 그 삼정의 문란과 더불어 서북인에 대한 차별, 지역차별 때문에 일어난 것이 바로 홍경래의 난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십니다. 자, 22번 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건입니다.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최준동의 군무도독부 군과 그 등은 연합부대를 형성하여 일본의 공격에 대비하였다. 1920년 6월 독립군 연합부대는 추격해오는 일본군을 기습 공격하여 승리하였다라고 했어요. 이 전투가 뭐냐 이거죠. 1번에 삼포해란, 2번에 기벌포 전투, 3번에 봉오동 전투, 4번에 위화도해군. 정답은 3번이죠. 봉오동 전투. 우리 홍범도 장군의 봉오동 전투는 시험에 많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삼포해란은 뭐죠? 삼포해란은 그 중종 때 일본 애들이 세계 항구, 부산포, 연포, 대포에서 일어난 사건이 삼포해란입니다. 왜구의 난이다 이렇게 그냥 보면 돼요. 그 다음에 기벌포 전투는 좀 알아두셔야죠. 기벌포 전투는 이게 뭡니까? 삼국통일 과정에 있어서 신라하고 당의 전투죠. 전쟁이에요.
신라는 기벌포 전투에서 승리를 하면서 삼국 통일을 마무리 질 수 있었죠. 위화도 해군. 이거 뭐죠? 이성계. 예. 이성계의 정권을 장악하는 사건이죠. 23번 봅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에요. 노태우 정부 시기에 있었던 일에 대해 알려주세요 라고 했어요. 서울올림픽을 개최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이거죠. 1번에 금융실명제를 시행함, 그 다음에 2번에 남면 북양 정책을 실시함, 3번에 친명배금 정책을 추진함, 4번에 남북기본 합의서에 발표함. 정답은 남북기본 합의서를 발표함. 4번이죠. 요것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죠? 자, 남북기본 합의서는 이게 뭐예요? 남북 상호 간에 체제를 인정했다는 것이에요. 체제를 인정합니다. 그전까지는 남북이 서로 간에 국가로 인정 안 하고 집단으로 인정했다가 하나의 집단으로 인정했다가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서 이제 국가로 서로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금융실명제를 실시한 것은 언제죠? 이 김영삼 정부죠. 남면 북양 정책, 요거는 1930년대. 일제 경제 정책의 수탈이에요. 남쪽에 면화를 재배하고 북쪽엔 양을 길러라. 그래서 그 면과 양을 길러서 일본에다가 그 공업 원료를 대라고 하는 거예요. 친명배금 정책. 친명배금 정책은 그 인조반정 이후에 서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 광해군의 중리배교를 바꾼 것이죠. 그것이 바로 친명배금 정책이고요. 이것이 바로 병자호란의 이제 원인이 됩니다. 배경이 됐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4번) 봅니다. 기억에 해당하는 인물입니다. 상하이 훈코공원에서 폭탄을 던져 일본군 장성과 고관을 처단하였어요. 이를 계기로 중국 국민당 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되었어요. 한일 애국단 소속의 의열활동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상하이 훈코공원 폭탄, 그쵸? 누구죠? 1번에 김홍집, 2번에 방정환, 3번에 윤봉길, 4번에 전태일. 정답은 바로 윤봉길 이사죠. 윤봉길 이사는 시험에 많이 나왔던 분입니다. 그쵸? 상하이 훈코공원의 폭탄 의고를 통해서 우리의 독립의지를 전 세계에 알리고 그 다음에 중국의 감명을 통해서 중국이 우리 독립운동을 지원하게 된다 그랬어요. 자, 김홍집이라는 인물은 여러분들 생소하시죠? 근데 김홍집이라는 인물은 그 수신사로 강화도 조약 이후에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도 됐던 분이고요. 그 갑오개혁을 1차, 2차, 3차를 쭉 진행했던 총리 대신이기도 합니다. 방정환은 우리가 잘 아시죠? 우리 어린이날을 제정한 분. 전태일이라는 분은 이분은 1970년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분신 자살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전태일의 분신 사건을 통해서 노동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25번 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건이에요. 4.13 호원 조치에 맞서 시민들이 호원 철폐와 독재 타도를 외치며 전국적으로 시위를 벌입니다. 정부는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수용하게 되는데요.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 그 다음에 4.13 호원 조치. 그렇죠? 그래서 호원 철폐, 독재 타도라고 하는 이런 구호들이 나옵니다. 자, 이와 관련된 사건이 뭐냐 이거죠. 1번에 만적의 난, 2번에 50총 선거, 3번에 국채보상운동, 4번에 6월 민주항쟁. 정답은요, 바로 6월 민주항쟁이죠. 그 6월 민주항쟁을 통해서 우리는 대통령 직선제를 수용하게 되고 지금까지 우리가 대통령을 선출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 의해서. 자, 1번에 만적의 난은 요거는 언제 나오는 거예요? 고려 무신 정권 때 나오는 거죠.
고려 무신정권 때의 하층민의 봉기가 바로 만적의 난. 50총선거, 요거는 아셔야죠. 우리나라 최초의 선거. 1948년에 있었던 우리나라 최초의 선거. 그쵸? 국채보상운동, 1907년에 펼쳐진 나라빚 갚기 운동이죠. 나랏빚을 갚기 운동이에요. 국채보상운동. 여기 국채보상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신문. 대한, 매일, 신보. 요까지 기억해 두시면 좋죠. 자, 이것으로 우리 고졸 검정고시 기출문제 풀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